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갭 상승 출발 후에 오전 장은 밀렸고요. 오후 장은 그걸 또 말아 올리면서 밑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 장에는 좀 매매하기가 좀 평이했죠. 기준 잡기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차트의 움직임도 그렇고 저항에서 반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오후장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이제 수급 기준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프로그램 비차익의 영향도 그렇고 원웨이성으로 매도 나오면서 사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좀 기준 잡기가 어려웠기도 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축소되는 과정과 금융투자가 이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과정이 만나서 좀 길게 늘어뜨리는 반등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 잡기가 오후 장에는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오전장을 주로 활용하셔서 수익을 낸 경우가 더 많았죠. 자, 보시다시피 카페 매매일지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글 타점을 잡아보면은 오전장에는 굉장히 평이한 매매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탈될 때 또 깔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죠. 여기 내용도 보시면은, 자, 내용도 보시면은 오늘 매매는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군더더기 없이 기준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른 수익에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전장은 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이 까다로워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오후장으로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전에 할 게 없으면 오후장으로 봐야 되겠지만 오전장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잡히고 또 수익을 봤으면 거기서 멈추고 오후장은 조금 진짜 내가 잘 보이고 기준을 잡기가 편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소액으로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오전에 이제 포지션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을 파악해서 그 흐름대로 결대로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이제 기준 잡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가 더 좋죠. 자,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7%를 극복하고 마이너스 1.7%를 극복하고 선물 기준 상승 전환을 해서 아침에 깜짝 놀랐죠. 일어나자마자 이걸 다 말아 올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장 준비를 했는데, 야간 선물은 이제 보합 마감을 하고 그 뒤에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해서 오늘 갭 상승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떠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파생반에도 이제 저항대를 잡아들인 다음에 시가가 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저항대 부근에서 출발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실제로 수급이 이제 콜매도,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누르는 바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밑으로는 좀 진행을 했지만 사실 위로는 갭 상승한 뒤에 더 올라갈 생각을 딱히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저항에서 시작한 것을 그대로 이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 및 프로그램 비차익 매동, 그다음에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60만 주를 신청했고 우선주는 8만 주 신청했고요. 이거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원웨이성 매도로 2284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달러 선물은 정규장 종가 기준 1462.5원에 끝났고 지금 야간에 조금 더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고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의 차익 매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오늘 발표했고요. 그다음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 그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오늘 전일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 매도 포지션, 매도세,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환매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주목해봐야겠다. 어제는 이제 위클리 만기 때문에 좀 눌렀다면 오늘은 그걸 환매수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환매수는 딱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을 제외하고 매도를 다 늘렸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에너지원을 좀 파악하는 아침 시간 을 이제 보냈던 거죠. 아침에 에너지원을 이제 파악해 보니 프리장은 외국인 선물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있었고요. 본장으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월물 옵션에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외국인 콜옵션 매도금이 장 초반에 10억을 먼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외국인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자, 외국인 여기 갈색 선 보시죠. 자, 콜옵션 외국인 아침부터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였죠. 그래서 외국인 콜 매도가 늘어나면서 상승에 제한이 걸렸고요. 자, 여기서 바로 상승에 제한이 걸렸고 그 뒤에는 시간 끌기 가 나왔죠. 어쨌든 콜 매도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도 시간을 끌어줄 가능성, 그 다음에 올라가면 누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이런 저항대를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 저항 막히는 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오늘 매매를 처음부터 이제 숏 포지션으로 공략할 자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따가 차트 체크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풋옵션 매도금이 늘어난다면 양매도 성향으로 묶어두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풋옵션 차트를 보면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그렇게 늘리지 않고 있다가 10시 넘어가면서부터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양매도 성향을 보이면서 제자리로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죠. 자, 여기 외국인 선물 갈색 선을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다가 이제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반등 폭에 비해 선물 반등 폭에 비해 시장이 조금 더 잘 올라온 편입니다. 이거는 금융투자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함에 따라서 이 금융투자가 이제 종가에는 조금 이제 던져서 그래요. 원래는 2천억이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의 선물 매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을 보시면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위로 계속 관리가 됐죠. 그래서 그 힘이 후반부에 작용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투신한테 넘기면서 이제 줄인 거고요. 그 힘이 후반부에 좀 작용하면서 반등을 좀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5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오전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여기 떨어질 때. 근데 그 이후에 10시 50분 이후에는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줬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주요 매물 자리가 이제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인데 오늘은 55,700에서 저항이 막혔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54,000대로 내려와서 오늘 54,000 싸움을 하루 종일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시적으로 54,000을 깨기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받아주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아직은 54,000원을 깨면 안 된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종가로는 무너졌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이어지면서 이제 54,000원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내일도 예고가 되었고요. SK 하이닉스도 하루 종일 가격을 묶어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아침에만 살짝 이제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하루 종일 일자로 묶어두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묶어두면서 이제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변동성이 또 크게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일 61.8%까지의 반등에 막힌 하이닉스는 자, 요거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살짝 핑크 라인이 있습니다. 자, 요 자리거든요. 여기 핑크 라인이 고가 대비 저가를 연결한 618 자리. 자, 여기랑 해당 겹치는 자리죠. 여기서 막혀가지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에 이제 61.8% 정도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것을 이제 표기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음봉을 오늘 살짝 딛고 묶어두면서 앞으로 갭이 뜨면은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갭이 뜨지 않으면은 다시 또 크게 밀릴 수 있는 이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변동성 대기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는 최근 30거래일 동안에 SK 하이닉스 선물 누적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한 4천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기관 매수가 반대로 한 3,5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을 합산한 결과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113억의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이제 현물 매수가 반대로 나오면은 이제 상관없는 건데, 현물에 대해서는 이제 특이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누적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겠구나 정도로 이제 파악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좀 많이 모았더라고요. 자,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힘이 쓰여진다면은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일단은 더 생긴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나스닥의 힘에 의해서,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60일 선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그 자리를 힘있게 뚫고 올라가 준다면, 사실 저항대고 뭐 차익 매물이 많을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도 있지만, 혹시나 이제 그래도 나스닥에 이제 바이더 딥 현상이 발생한다면, 받아주는 거래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많이 발생한다면 이 60일 저항을 또 힘껏 뚫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뚫린다면은 오늘 야간 선물이 또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갭상승 출발할 여지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 종목 SK 하이닉스 보면은 이제 분봉상 오늘 이제 여기 오늘 아침에 상승했던 요 자리를 뛰어넘어서 출발을 한다면 추가 상승을 보이기가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밀리기가 쉬운 구조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이 오늘 아침에 증가했었죠. 자, 선물 미결이 오늘 보시면 자, 5분 차트로 보시면 미결이 장 초반부터 10시 정도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되돌리면서 끝났는데요. 오전에 이제 선물 미결 증가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신규 매도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오전에 선물 매도를 신규 매도 쪽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선물 미결이 증가했었고요. 플러스 금융투자의 선물 신규 매수가 잡혔습니다. 검은선 금융투자는 반대로 선물을 신규 매수하면서 미결을 늘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결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환매수했기 때문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오전에는 좀 매매하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파생반에 늘 8시 41분에 적어드리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이렇게 잡아드렸죠. 자, 오늘의 1차 저항은 선물이 331.6에서 331.8, 상단이 331.8에서 잡힐 가능성을 일단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0.2포인트 정도 더 가서 332에서 막혔고요. 아침에 갭 상승이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나서 거의 저항대 부근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장중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방 수급이 오전에 진행되면서 상승 쪽으로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일단 공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커트 잡고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시가에서 막혀서 여기서 3산. 자, 여기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됐던 자리 있죠. 시가에서 막혔던 요 자리에서 반복 저항의 공략을 또 할 수도 있었겠죠, 매도 쪽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였던 여기, 자, 여기 빗각 라인을, 단기 빗각 라인을 힘있게 이탈한 요 자리가 오늘의 또 공략 타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8시 41분에 파생반 정규반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이 1차 지지 라인은 328이었는데 실제로는 0.2를 좀 덜 가서 328.2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때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간 휩소봉이 나왔죠. 밑으로 돌렸다가 그걸 다시 한 번에 들어 올리는 휩소봉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더 갈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어차피 지지라인도 거의 다 왔었고. 그래서 오늘은 저항에서는 위로 0.2를 더 갔고, 지지에서는 아래로 덜 가지 않아, 그러니까 덜 0.2가 덜 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위에서 조금 더 노는 그런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매 가능 타점 체크를 한번 해볼 만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좀 이제 기준 잡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후장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더 상승 쪽으로 가면서 매매 기준 잡기가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고요. 오전이 용이했기 때문에 오전에 아마 매매하신 분들이 수익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봉 체크를 해보면요, 단기 피보나치 618에서 764 자리에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월 만기로 인해서 상승했던 여기 지점이 있죠. 1월 3일부터 튀어 올라서 1월 만기 싸움으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요 지점. 자, 여기에 지금 618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7164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갭 발생한 거를 또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1월 만기로 인해 이 상승했던 힘 자체가 618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상승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도 그리고 오늘도 수급 대비 조금 더 위에서 노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저평가였죠. 선물이 위에서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보였기 때문에 연속 4일간 오늘을 제외하고 연속 4일간 시장이 백어데이션을 보이기도 했죠. 시장 베이시스가 음의 값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정상 범위 가깝게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직은 반등 에너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왜 시장이 지금 반등 에너지를 그래도 조금 더 보이고 있나? 그래도 시장의 매크로가 좀 부담스럽고 환율도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낮은 상태가 아니고 높은 위치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어제 발작했었죠. 어제 7%까지도 올라가고 10년물이,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뭔가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갑자기 이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견고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시장에 지금 풀린 유동성이 급증한 영향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돈이 지금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고 풀려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증시를 들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4년 전에 4,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장세 때 정말 크게 확인을 했었죠. 20년 코로나로 이제 급락했던 상태에서 시장에 엄청난 전 세계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죠. 그 당시 20년 3월부터 이제 끌어올렸을 때.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쨌든 증시를 부양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 보시면 기사 제목 보시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시중 통화량이 32조 원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었다라고 하죠. 광의 통화가 즉 M2가 1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내용 요약해서 보면요. 2024년 11월 기준 광의 통화량 M2는 4,143조 원으로 24년 10월보다 0.8%인 32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3년 6월 이후에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M2에는요, 이 광의통화량이라고 하는데 M2에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의 머니마켓 펀드,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금융채, 2년 미만의 금전 신탁 등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언제든지 주식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하며 연말 이후에 약간의 증시 예탁금이 증가했던 것과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목감기 여파로 좀 장기침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말하는데 방해가 돼서 잠깐 스프레이를 좀 뿌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은 24년 한 해 동안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를 106조 원 규모로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제 12월에만 48조 원을 매입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24년도에 매크로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시장은 7월 이후로 좀 많이 밀렸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증시를 부양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의 부담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12월에 집중되었죠. 12월에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한은의 노력이 금융 당국의 노력이 집중되면서 시장을 어쨌든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보면 증시가 지금 얼마나 움직였나요? 이게 24년 한 해 동안 106조 원 규모로 대량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죠? 그때랑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상승 쪽으로 보기가 많이 밀려서 바닥권에서 지금 머무르는 정도, 그냥 더 빠지지 않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7월 달부터 하방으로 보였던 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 플러스 이런 유동성 공급 효과 힘입어서 겨우겨우 저점만 간신히 버티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매크로 환경이 진정되고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조짐이 더 강해진다면 증시에 유입될 대기자금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바꿔 말해서 두 번째 이 유동성 대량 공급 효과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등 코스피 현물을 매도하기에 바빴고 56.5%에서 50.4%대까지 축소하기에 바빴죠. 그리고 시장의 반등 또한 1월 만기 효과, 1월 옵션 만기 효과를 제외하면,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로 딱히 오른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얼마나 올랐다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당국의 큰 노력이 코로나 당시보다 더 큰 유동성 공급 효과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상당히 갑갑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약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약발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그 약효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중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 미국발 관세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만기 여파가 시장에 드러나 차익 욕구가 더 강화되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다음 시장을 부양시킬 다음으로 약을 투입할 만한 게 없어요. 다음 투입할 만한 약이 없습니다. 시장을 부양시킬 카드가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또 다른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나스닥이 고가잖아요. 어쨌든 나스닥이 저가는 아니잖아요. 고가에서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흐트러져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하단 공간을 열어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약 처방을 할 만한 게 지금 많이 없고 이미 처방을 다 했기 때문에 약효도 딱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당국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의 반등 의지 또한 같이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반등할 때도 어떤 특정 기준이 통과하는지 살펴보고, 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 11월 11일에 외국인들의 자금 반응이 나왔던, 포지션 반응이 나왔던, 돈의 방향을 바꿨던 이 지점, 여기가 대략 한 340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지점은 지금 외국인들이 콜매도 지금 2월물 3거래일 동안 약 70억의 콜매도가 잡혀 있는데, 자, 340 중심으로 집중적인 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외국인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3일간. 물론 2월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고 2월물 본격적으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누적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한 일주일 이상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3일 동안 70억의 콜매도를 투입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자, 2월 달에 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 10포인트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개인들이 금융투자와 함께 콜배팅을 또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어쨌든 풋옵션도 같이 사기 때문에 양매수 배팅이고요. 옵션의 프리가 양쪽으로 깎이는 것을 모두 받아주면서 양매수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그런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콜이 많지만 풋으로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장중에 5일째 백어데이션 기록 중이었으나 종가로 백어데이션 문제는 일단은 해결되었습니다. 잠시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그걸 금융투자가 끌어올리면서 선물이 수급 대비 조금 더 올랐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양해값으로 바뀌면서 동시호가에도 들어갔고요. 동시호가는 0.11 플러스 0.11로 들어갔고, 종가로는 0.21로 콘텐고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론 베이시스는 0.64 정도 됐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장은 4일 연속 백어데이션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한순간 다시 또 내일 백어데이션을 이어간다면 시장은 계속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겠죠. 가까스로 살려놨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 콘텐고 상황, 즉 정상시장 상황이 연속적으로 또 이어져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 선물 53,900원으로 동일하게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대량 매도 373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성전자를 때린다. 과거에는 다시 한 달 정도를 평균적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4일 정도 매수했나요? 그게 지금 다라는 거죠. 오늘도 골드만삭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출현됐고요. 보유 비중은 50.44%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60만 주, 우선주는 8만 주 신청했었는데 이건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54,000원 자리가 치열합니다. 위로는 55,700, 아래로는 53,000원을 이제 향할 때 증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인 선물 옵션을 체크해보면 선물 매도가 오늘 2,328억 으로 종료했고요. 점심시간에서 오후에 매도 물량을 축소하던 것을 장 후반부에 다시 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여기 갈색선 보시면 매도하다가 회복되다가 막판에 다시 매도하면서 마감을 했죠. 금융투자가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면서 끌어올릴 때 외국인은 매도량을 늘렸다라는 거고,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투신한테 다 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가 25억, 풋옵션 매도가 4억이었는데요. 2월물 3일간 외국인은 약 70억 정도의 콜옵션 매도를 누적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콜 가격이 한 2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은 2월물 초반부기 때문에 시장이 꽤나 상승한다면 2배, 3배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70억 내지 마이너스 140억까지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겠죠. 콜매도 70억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외국인들은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승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 콜매도를 빨리 콜매수로 덮어버리겠죠. 청산하면서 풀어버리겠죠.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콜매도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선물 옵션은 베이시스가 음액값을 보인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를 발생시켰고요. 자, 이겁니다. 매도 차익 거래, 여기 차익 매도 코스피 쪽에서 683억 매도가 나왔고, 이거는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도하는 과정, 그리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과정이었죠. 오버됐던 것만 다시 투신한테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차익거래 이상의 신규 매수세가 시장 반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버됐던 물량은 투신한테 넘겼다라는 거고, 투신 선물은 그 오버된 물량을 장 막판에 금융투자의 매수 축소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주며 2,144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이거는 신규 베팅은 아니고요. 장중 매도하던 물량을 모두 청산하는 미결 축소 방향의 거래가 투신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물 미결이 더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를 미결 축소하는 방향으로 투신 선물이 작용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2,285억 원의 원웨이성 매도로 오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 여기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후에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며 동일 방향의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웠죠. 7월 12일부터 누적 13조 1,340억 원의 매도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아직도 매도가 많으니까 여전히 기회만 되면은 매도하려고 하방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속성이 지금 잡히고 있죠. 반대로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날 기존의 매도가 일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날 좀 가볍게 상승 쪽으로 좀 탄력을 이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외국인들이 1323억 차익 매도가 추가되면서 정규장 1462.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고환율 부담에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옵션의 등합이 거의 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제 옵션의 등합이 자 보시면 어제는 14.38이었는데 하루 만에 한 1포인트 정도 빠졌죠. 0.9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오늘 등합이 13.49로 마감하면서 변동성 지수도 연계되면서 같이 빠졌고요. 6%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분위기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이 단기 반등 에너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단에 반복되었던 지지 라인이 자 변동성 지수 차트 보면요. 하단에 이제 반복되었던 여기 지지 자 여기 이평 지지 라인 보이시죠? 지지 라인이 또 근접해 가고 있죠. 자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왔죠. 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리가 버티고 있으니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튀어 올라간다면 시장은 급락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은 독일 GDP 발표, 그다음 미국 CPI 이거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TSMC 작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1월 17일 금요일에는 중국 GDP 발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중국 데이터가 많이 발표되고요. 미국 산업 생산 그다음에 미국 1월 옵션 만기일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 CPI 그다음에 미국 옵션 만기일 이 두 개가 핵심 변동성 일정이고요. TSMC 실적 발표도 한몫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TSMC 실적이 매우 긍정적이다, 기록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텔레그램 방 그리고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장중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